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인 사진 제목의 썸네일로 미국 유럽 증시 폭락 하락장 대응 방법이라고 써놨죠. 사실 뭐 좋은 정보만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한 3시간 동안 한 14가지 지표를 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차트도 보고 뭐 기술적 분석, 뭐 재료,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다 살펴봤는데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 뭐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13가지 지표가 모두 다 좋지가 않아요. 빅스 지수 지금 28%째 상승을 하고 있고 상당히 그래서 내일 장은 오늘만큼 폭락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락장 대응 방법에 대한 콘텐츠 그리고 거기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테마주들은 일부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도 증시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재료들을 정리해 드리고 가스 관련주와 이제 홍둥표 관련된 주가 내일 오늘 좀 상승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내일 또 추가적으로 투경 해지되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2021년 9월 29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시 37분입니다. 오늘도 픽 종목 결과 보고 주요 지표, 강세 섹터 뉴스, 증시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제가 뭐 종목들 중에서는 많이는 다루지 않았었고요. 일단 현 시간 참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파란색이 많은데 현 시간 일단 미국 증시 먼저 지금 1시 37분이니까 살짝 보고 갈게요.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 상위 종목들 다 하락 중이고요. 뭐 금융, 여행 가릴 것 없이 다 하락이고 소비재들도 모두 하락이고요. 원자재 쪽도 대부분 다 하락. 그래도 그나마 가치주가 좀 버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채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제가 물론 2월, 3월에도 국채금리 급등에 대해서 많은 콘텐츠들을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학자 훈훈이 뭐 국채금리 이런 식으로 치면은 예전에 제가 올렸었던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 보셔도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와 국채금리 상승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그 실적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현금이 꽂히는 것들. 뭐 조선이 될 수도 있겠고요. 금융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히 많죠. 여행주라든지 뭐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을 뭐 통틀어서 가치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전기차, 뭐 배터리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아직까지는 실적이 현재 물론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들 그래서 미래 성장성에 투자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치주 성격과 성장주 성격을 다 가지고 있죠. 기존의 완성차 업체만으로만 본다면 가치주 성격이 좀 더 가깝지만 이제 전기차도 개발을 하고요. EGMP라고 해서 그런 플랫폼도 개발하고 수소차도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주 PER을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해서 더 높은 가치를 주기도 하죠. 이제 그런 현상인데 대부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스닥에 있는 많은 기업들, 뭐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곳들,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런 곳들은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저리로서 대출을 해서 그런 것들을 기업 성장성에 많이 투자를 하죠. 재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죠. 왜냐하면 금융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히 투자할 만한 게 없잖아요. 뭐 R&D를 특별히 할 만한 것들도 없고 그런데 뭐 바이오나 이러한 기술 기반의 기업들은 그런 저금리로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려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증설 또는 이런 뭐 R&D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가 쌀 때 많은 돈을 빌리는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기업들의 성장하는데 뭐 부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1% 올라간다. 뭐 개인한테도 1%라는 돈은 어마어마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정말 몇 천억, 뭐 몇 천억 달러를 빌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로감이 쌓일 수가 있고 성장성에 저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시면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폭락을 하고 있고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실적 발표인데 사실은 뭐 실적 발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2%대 하락이고 나머지는 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률이 좀씩 좋아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었던 전기차 스타트업도 보시면은 뭐 피스커도 3%,
로스타운 모터스도 3%, 이렇게 최근에 상승률이 좋았던 기업들도 이렇게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피스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다시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20% 정도 올라왔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 신산업 모두 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가스 에너지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된 주 이런 것들 가치주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일단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었던 것, 어제는 많은 종목을 얘기하지 않았고 일단 그 최근에 가장 핫세터선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 대장주 부대장주인 버킷스튜디오와 쇼박스가 물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드리고, 오늘 장초에 아무래도 어저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탈출하려면 사실 오늘만 기회가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버큐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장초에 한 8%, 7%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선 쭉 빠졌죠. 그리고 쇼박스도 장초에 한 3% 정도 상승을 하고 이렇게 4% 하락 마감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규 진입하기엔 좋지는 않은 자리였고요. 기존에 어제 물렸었던 분들이 있으면 그나마 손실률을 줄이고 좀 탈출하는 것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신 EDP나 이런 뭐 배터리 소재 쪽이 상당히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후성이나 일진 머트리얼스 같은 경우는 어제 뭐 15%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뭐 미국 국채금리가 새벽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여파를 그대로 맞았거든요, 성장주들이. 그래서 최근에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던 배터리, 재료, 셀까지도 다 폭락을 했어요. 그나마 셀이 좀 버텼고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정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버텼고, 최근에 좋았었던 소부장들은 다 큰 하락을 했습니다. 뭐 지금 LNF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 정도 하락한 걸로 보이고요. 성신 EDP 같은 경우 저는 마이너스 4%대 진입은 했는데 저도 지금 한 2.5% 정도 손실을 보고 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신 EDP나 이런 저평가,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ER이 좀 낮은 그런 배터리 소재 쪽은 여전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대외적인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는 조금 신규 매수보다는 관망으로 보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오징어 게임주 관련돼서 뭐 대장주, 부대장주 다 이렇게 큰 하락을 했고, 그나마 가스 에너지 뭐 상한가 같은 종목들이 좀 있고요. 원전 관련된 주, 원전 관련된 주는 아무래도 홍준표 관련된 주랑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야권 후보들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탈원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지표 먼저 보면은 확진자 수는 현재 2289명 어제자고요. 오늘 코로나 라이브를 보면은 2677명인데 뭐 항상 그렇다시피 뭐 수요일 목요일이 이제 검사 수가 많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도 뭐 3000명은 넘지 않아서 크게 유의미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화이자 대표도 지금 이제 코로나의 종식을 말을 했죠. 종식에 대한 언급을 했고 1년 안에는 종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에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화이자 주가가 더 폭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종식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식은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단 백신주의 폭락을 분명히 가져올 거고요. 진단키트주라든지 백신주. 다만 경고용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BN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대로 뭐 어제도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가 경공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좀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단 현재 많은 부양책들 그리고 돈이 풀렸었던 이유는 당연히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이죠. 근데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부양책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양책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그래서 의회에서 부양책이 가결이 됐죠.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되다 보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좀 체크하시는 게 일단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뭐 1차 접종 우리나라 75%, 완전 접종 2차 접종 이제 46%, 부스터샷도 이제 11월 달부터 진행하기로 했고, 위드 코로나 주도 물론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돼야지 사실 올라가는 거지 조정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어저께 큰 조정을 겪었던 CGV 같은 경우 그나마 좀 버텼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 1%, 2%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오늘 시장 보면은
마이너스 1.1% 하락, 코스닥은 2.6% 하락. 현 시간 다우존스 1.2% 하락,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죠. 2.5% 하락. 그러니까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나스닥이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일단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증시는 보합 정도로 이제 버텨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뉴스 일단 보면은 일단 의회 예산 전쟁에서 뭐 국가 부도가 한 발 약간 자극적인 기사긴 한데 어쨌든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되고 있죠. 인프라나 복지 예산을 민주당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공화당이 막았어요. 공화당이 막았기 때문에 미국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 부도 사태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언급이 됐다는 거,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 최근에 항다그룹의 뭐 디폴트도 좀 이슈가 됐었던 것처럼 뭐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안 좋은 시그널이 있어도 이렇게 사실은 좀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그래서 30일이 시행인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마지막 이런 투표가 진행됐는데 어쨌든 현재는 공화당이 반대 50% 부결시켰다. 그래서 오늘 하락을 큰 폭으로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장관이 이제 의회가 추가 차입금을 승인하지 않으면은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릴 수 없다라고 말했고 10월 중순 이후 사상 초유의 미국의 디폴트가 예상된다는 경고. 이런 소식들 때문에 좋지 않았다. 현재 흐름이 뭐 대형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거기다 뭐 11월 달 테이퍼링, 조기 금리 인상 이렇게 사실은 시장 환경 자체는 현재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3가지 지표 전체가 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주 증시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이어 CEO에 대한 언급도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고 말 그대로 모더나 CEO도 비슷한 예를 했었죠. 23일 날. 그래서 1년 안에 일상을 회복한다. 그 얘기는 일상 회복과 함께 경기가 상승하면 참 좋은데 경기는 경기대로 둔화가 되고 그러면서도 일상은 정상화가 된다는 거는 부양책을 더 이상 안 하고 이 얘기는 돈이 더 이상 시중에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까지 그 유동성 가지고 장이 버텨왔는데 그래서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재 하락 중이고 유럽 증시도 이렇게 보시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 3일 연속 급등하고서 드디어 1.5%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1.2%, 3%대를 이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1.3% 넘어가면은 좀 높은 편이고 1.3% 이하면은 좀 낮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 3일 만에 거의 한 0.2% 정도가 급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좋지 않은데 원달러 환율은 결국에 외국인 수급과도 연관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그래서 현재 한국 시장에 이머징 마켓에 들어오는 돈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휴장이 들어가죠. 장기 휴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석처럼 중국도 추석이잖아요. 굉장히 긴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때도 추석 전에 돈을 찾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돈이 오랜 기간 동안 묶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에서도 매도세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변환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빅스 지수, 공포 지수도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하락을 했었다가 다시 지금 급등하는 추세죠. 이렇게 하루에 27%나 올라가는 그런 급등하는 추세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동평균선도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제가 걱정을 했던 게 특히나 코스피 차트가 너무 좋지 않다. 왜냐면 제가 한 3일 전부터 역배열 초입이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5일선, 21선 다 이탈을 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6거래일째 20선, 지금 20선이 보면은 여기에 보라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한 상태. 거기다 또 역배열 초입 보시면은 5일선이 가장 아래에 있고 21선이 그 다음, 60일선이 세 번째, 120일선이 지금 제일 위에 있죠. 이 상태가 바로 이제 역배열. 역배열 우리가 보통 종목 공부할 때도 정배열, 역배열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다. 여기서 내일 이번 주 안에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조금 지루한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 뭐 최소한 1, 2주는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난 뭐 5월 달 그리고 또 이렇게 8월 초에 좀 겪었었던 것처럼 그런 뭐 공포가 다시 실현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좀 보이시죠, 눈에. 그리고 수급도 오늘은 기관도 솔직히 좀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한 5천억 가까이는 팔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가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양매도를 했고 또
오늘 많이 하락을 했죠. 2%대 폭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은 121선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래도 120선 위에 충분히 위에 여유 있게 있었는데 오늘 하락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121선을 이탈했고 상당히 흐름이 코스닥도 좋지 않다. 근데 미국의 나스닥이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바이오나 이런 기술주들이 많은 성장주들이 많은 코스닥은 더 큰 하락을 맞았다. 그나마 이제까지는 배터리들이 좀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은 배터리 재료 소재까지도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마저도 무너졌다라고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도 제가 매일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등락풍이 한 이틀 전보다 더 큰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합세에서 좀씩 하락으로 가고 있다. 뭐 이거는 시카고 공포지수와도 좀 연관이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좋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내가 뭐 나는 특별히 이렇게 뭐 돈을 신용융자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현금 뭐 당장 쓸 데가 없고 한 3개월, 6개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사실은 별 신경 쓸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나는 단기 트레이닝 하는 걸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당장 뭐 나는 이제 뭐 수익을 그래도 이런 하락장 속에서 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손절하고서 상승하는 종목에 다시 이제 리밸런싱 하는 것 또는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는 당연히 유로팔 천연가스 쇼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어제도 제가 한국가스공사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두산피어셀도 어저께 그 이유 때문에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그 여파가 좀 더 강하게 그래서 천연가스가 지금 12% 하루 만에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새에서는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삼성 레버리지, 뭐 신한 레버리지 다 천연가스 선물들이 다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리고 GSE나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같은 무거웠던 주식들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어저께 제가 소개했던 종목이죠. 1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당연히 뭐 천연가스 쇼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제인 이런 에너지라든지 관련된 주, 정유주까지도 다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유가 및 석탄 가격, 대체제니까 그런 거죠. 천연가스가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도시가스 관련된 주라든지 뭐 태양열 관련된 주, 정유 관련된 주까지도 다 상승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데도 오랜만에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솔루션이나 롯데케미칼까지도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OCI 같은 경우도 태양열 관련된 실리콘 그 뭐 개발하는 업체죠. 그래서 이제 OCI도 7%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천연가스가 오늘만 한 10% 정도 상승을 하고 지금 현재 1년 새 보면은 거의 한 3배 정도 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일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로는 GSE, 대성에너지 같은 곳이 있고 저는 이 중에서는 당연히 뭐 대정주는 뭐 거래량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상승률을 보면은 일단 GSE 하고 대성에너지까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랫단에 있어서는 뭐 레버리지 상품들도 어쨌든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내일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단은 천연가스 자체가 가격이 폭등을 한 거는 뭐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단기제로보다는 뭐 조정을 잠시 눌려주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좋지 않을 때는 경기 방어주가 마지막 거의 최종 방어선을 좀 구축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큰 상승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4, 5%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폴트라든지 이런 모더나 CEO의 그런 발언들 마저도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영향. 또 이제 11월 달에 테이퍼링이라는 건 결국에는 금리 인상 수순이 내년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점점. 그래서 그 시기가 좀 더 점도표를 통해서 앞서지냐 아니면은 예정대로 시행되냐의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에 주면은 이렇게 금융 관련된 주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면은 JB금융지주, DBG, BNK 금융지주, 기업은행, 뭐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까지 모두 상향 조정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 그만큼 금융 기업들이 이제 좀 강하다는 거겠죠. 손해보험에 대한 뭐 사상 최대 실적에 나왔다라는 이제 아무래도 3분기 실적 시즌도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주들도 일정 부분은 뭐 당연히 배당 수익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는 그렇다고 막 급등까지는 아니죠. 급등 중 소형주들은 아니기 때문에 급등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늘만 해도
DB 손해보험이나 뭐 이런 KB금융 같은 경우 3%대 상승을 했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번 정도 말씀을 기존에 드렸던 곳이고 차트상으로 봐도 가장 좋은 흐름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DB 손해보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큰 기업들 중에서는 그나마 신한지주 정도, KB금융 정도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런 대외적인 환경 자체도 악재들이 있지만 일단 국내 증시만으로 보면은 대내적인 환경을 보면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시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헝다리스크 함께 설명하면서 오히려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큰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주로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보면 소형주들이잖아요. 왜냐면 대형주보단 최근에 소형주 장세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런 개별주들은 이렇게 10억 이상 되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수단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들은 10억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이런 데서 뭐 좀 세력화된 것들이 뭐 10억, 20억 들고 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개별주들은 아무래도 10월, 11월에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때 매수를 하는 것도 전략이고 반대로 그 전에 빨리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아무래도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그 주식 양도세에 대한 이슈들도 다시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2023년부터 지금 20% 과세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22%가 적용될 텐데 미국 증시 거래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현재 22%죠. 근데 이것을 2023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은 그러면은 뭐 22% 우리나라 증시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현재는 지금 10억 이상만 대주주에게만 그런 뭐 과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대선 공약으로서 뭐 홍준표 씨 같은 경우 이거를 반대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고 어쨌든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시 미뤄지거나 한다면은 왜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동산으로 자금 이동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슈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미뤄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그나마 지금 현재 증시에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시그널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씨가 아까 저도 이제 방송을 일부러 좀 체크를 해봤는데 와카남이라고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윤석열 씨 그다음에 이재명 씨가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집사부일 지었나요? 거기 나오면서 이제 조금 상승을 했죠, 지지율이. 왜냐면 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 근데 반대로 홍준표 씨는 이제 거기 나오지 못했는데 뭐 이낙연 씨까지만 나왔었죠. 근데 홍준표 씨는 오늘 같은 경우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TV조선 예능 프로그램에 뭐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인가 하여튼 거기 나오면서 좀 인간다운 면모를 좀 보여줬다. 그래서 저도 아까 한 15분 정도 보긴 했는데 뭐 일단은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이슈들까지도 추가적인 재료로 상승을 해서 오늘도 지금 경남스틸이 큰 상승을 했었죠. 대동금속 다 이제 홍준표 관련된 주들이 큰 상승을 했는데 내일은 이제 MH 에탄올이 예전에 대장주였죠. 제가 한 3주 전에 소개를 많이 했던 종목이고 저도 한 20% 이상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어쨌든 투자 경고 해제가 내일 그 체크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해제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투자 경목 해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3월 4일에 올린 거 투자 위험 종목 해제 기준과 호재 정리 여기에 보면은 제가 동방 사례를 투자 위험 종목 해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여기 드렸거든요. 이거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4일자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그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법학자 훈훈이 투자 위험 종목이라고 치셔도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차트만 잠깐 볼게요. 일단 경남스틸이 예전에 홍준표 대장주였어서 한번 살펴보면은 차트만 보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9월 8일이죠. 그때 투자 경고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돼서 그 이후로 이렇게 주가가 큰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날도 7% 빠졌고 이날도 3% 빠졌고 이렇게 쭉 행보를 거닐다가 어제 해제가 풀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16%가 급등을 했다. 물론 NH 에탄올도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좋은 흐름 오늘도 그래서 4.7% 꼬리를 달면서 상승을 했다. 보시면 뉴스에 공시 쪽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죠. 지정 9월 13일에 지정이 됐고 보시면은 해제 날짜가 여기 써 있네요. 최초 판단일이 9월 29일이라고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이런 공시도 기본적인 거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추적 경고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해제가 된다면은
그 종가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됐다. 뭐 MH 에탄올뿐만이 아니라 DSR 제강이었나요? 하여튼 거기도 그렇고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관련된 주가 그런 수급들로 인해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종목까지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일단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하락을 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아래 보이는 것처럼 711 종목이고 상승 종목 수가 193 종목밖에 안 되죠.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1198 종목이 하락을 했고 206 종목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테마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를 대외 환경을 체크하는 이유는 제가 비 오는 환경과도 똑같다고 했죠. 밖에 소나기가 오는데 제가 아무리 꽃을 따려고 하고 매실을 따려고 해도 훨씬 더 평소보다 수확량이 또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뭐 리스크를 감수하고더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인버스라든지 고버스라든지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지수에 반대 베팅을 하는 거죠. 지수가 떨어질 것에 그 베팅을 하는 그런 상품을 ETF를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겠고요. 또는 그 와중에서도 테마주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하락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테마주에 뭐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뭐 수익을 내는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나는 좀 겁난다 이러면은 그냥 관망을 하거나 익절 또는 손절을 하거나 이런 것도 뭐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것들이 가장 강세 섹터죠. 보시면 다 천연가스예요. GSE, 대성에너지, 삼성레버리지 천연가스, 신한레버리지 천연가스, 레버리지 천연가스 다.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천연가스 관련된 급등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지홀딩스 지분을 들고 있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제로 급등과 함께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 뭐 코롱플라스틱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수소 관련된 종목이고, 경남스틸, 홍준표 관련주, 그다음에 11위부터 15위까지도 모두 천연가스 관련주, 그다음에 16, 17, 19위는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주, 아지텍 WB는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대동금속도 홍준표 관련된 주, 그리고 철강지주, 세아 제강지주는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 그다음에 SH에너지 화학도 천연가스 관련, 한전산업, 그다음에 이렇게 아래쪽 단에는 또 원자력 관련된 주 상승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개별제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위부터 상승률 30위까지 또 상한가 종목도 두 종목이나 천연가스 관련된 주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또 거래량 상위에서도 보면 SH에너지 화학, 그다음에 신원 남북경역주, 그다음에 팜스토리 코로나 관련된 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금액 상위에서도 보면은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또 하락을 했죠. 어저께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또 드렸었죠. 카카오 네이버가 어제의 상승은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2%대 하락을 했고, 역시나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상승 추세로 조금씩 이제 횡보를 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도 상당히 최근에 차트가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하는, 이게 이번 달에만 LNF 6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6.7% 하락을 했어도 사실 기존부터 좀 들고 있었던 분들은 뭐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하락분을 맞으셨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LNF 얘기는 벌써 한 달 반 전부터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좋은 종목들은 일지머티리얼즈, 후성도 제가 뭐 한 3주 전에 말씀드려서 이제 수익 낸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평가 우량주, 급등주와 저평가 우량주는 자기의 투자 성향에 맞게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좀 싫으신 분들은 제가 저평가 우량주를 따로 정리해드린 종목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보면은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KC 같은 것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여전히 많이 사고 있는데 어쨌든 지수 자체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비엠도 뭐 상승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러다가 오랜만에 하락을 했고요. 대한항공도 뭐 여전히 괜찮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만한 거는 기간 순매수, 어제죠. 어제 기간 순매수인데 거기에 보면 LG화학과 S-오일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정유 관련된 주. 왜냐면 그 천연가스 상승이 어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틀 전부터 진행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올라간 추세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체 에너지인 정유 관련된 주도 같이 이제 브렌트유나 이런 것도 상승을 했다라는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지표 체크해 드릴 때 제가 천연가스나 정유까지도 한번 같이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인버스가 있죠. 선물 인버스. 그래서 오늘 좀 인버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인버스를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지수 하락에 어느 정도는 좀 베팅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해치 차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위권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고요. 오늘은 또 프로그램 순매수에 강했던 것들은 대부분 금리 인상 또는 뭐 이렇게 관광주, 에너지주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강세 섹터 정리해 보면은 가스, 에너지, 정유가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총 9개로 굉장히 많았고, 대선 홍준표 관련된 주도 3개나 있어서 이제 내일이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시 하락, 인버스가 오늘 다 많이 올랐죠. 그런데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렇게 2X라고 써 있는 거는 곧버스잖아요. 말 그대로 2배로, 손실도 2배, 상승률도 2배, 수익도 2배로 이렇게 낼 수 있는 건데, 물론 이런 거에 관심 없는 분들은 뭐 그냥 이런 흐름이 있다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하락장에서도 나는 그 신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든지 뭐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든지,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나스닥 하락률이 더 크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만큼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좀 더 뭐 말 그대로 위험을 감수하긴 하지만 더 큰 수익률이 날 수도 있고, 지금 항대 리스크 같은 경우는 오늘은 4.7%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다 휴장일이죠. 휴장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화이자도 말씀드린 대로 큰 하락을 보였다.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백신 관련된 주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아직 좀 많이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뭐 손절이든 뭐든 좀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고민을 할 때가 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리랑 200 선물 인덱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똑같아요. 이것도 ETF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똑같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정배열 지금 5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 21선이 다음, 61선이 세 번째, 120선이 네 번째에 있는 정배열 초입에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되면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수익을 내는 건데,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코덱스 인버스까지도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기간 매수세가 점점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뭐 인버스, 곧버스가 어떻게 보면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영화 있잖아요. 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미국에 마이클 버리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이제 국가 부도 사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유아인 씨 나오던.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하락해야지 내가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것을 말 그대로 반대 차원에서 모두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가 다 하락하는 상태에서 그나마 해지 차원에서 한 종목 정도, 그리고 비중을 좀 작게 들어간다면은 어쨌든 이런 하락장 안에서도 내가 어차피 버틴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조금은 내고서, 이것도 말 그대로 그 대신 단기 대응을 해야겠죠. 뭐 하루 이틀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 정리해 보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는 안 좋은 것들,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것들은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 유럽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고 국채금리 폭등, 환율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 역배열. 그래서 어쨌든 대외 환경, 대내 환경 모두 좋지 않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뭐 가스, 에너지, 홍준표 관련된 주가 상승 중이고, 인버스, 곧버스, 그다음에 금융 관련된 주,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좀 호전으로 되는 곳들은 이제 10월 달에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10월달 재테크 스터디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부터 그 오픈 채팅방 안내도 하고 있는데, 제가 댓글 상단에 위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안내 양식을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저희가 리딩방은 아닙니다. 뭐 매수 매도점을 알려주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서로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이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